2차전지 외에 나머지 종목들 또 한 축에는 대한민국에는 2차전지 반도체 괜찮을 텐데 돌아가고 이런 것들 오늘 한미 반도체가 급등하죠. 이런 것들처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순환매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추세 전환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데 제가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죠. 11월 중순 가게 되면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가 협상을 들어가는데 노이즈가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이거는 결국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좋은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단기 충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뉴스 플로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은 일단 시장 흐름들이 추세에 대한 전환 흐름들이 가장 강했고 이게 내년 1월 효과까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1월 효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작년에는 그냥 그랬고 올해 좀 돈 좀 벌어볼까? 라고 해서 몰리는 과정들이죠. 그때 나오는 게 보통 얘기하는 CS 2024겠죠? 2024 또 JP모건 헬스케어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약간 성장주 쪽에서 변화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추세는 전환됐는데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들 2440선 쪽으로 안착되는지 하지만 다 괜찮은데 혹시나 이슈 나오게 되면 이거 조심하자. 미국 부채 한도 관련된 쪽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장 또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 솔직히 에코프로 BM 나오고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저는 보입니다만 네. 조금 키워보시게 되면 될 텐데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LNF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쭉 보시게 되면 아니 좀 심했잖아요. 유통주식수 그러니까 총 주식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주주가 갖고 있고 아니면 뭐 충분히 거래 안 되는 나머지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가 지금 보면은 거의 10%가 들어옵니다. 나머지 한 9% 이상쯤 되는 것들 보게 되면 거의 6위, 7위 정도까지 7종목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요. 심한 거 아닙니까? 이 회사들이 망합니까? 이 회사들이 적자폭이 커졌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 전기차 끝났대요. 끝났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공매도를 꽉 치는 거는 그것도 잘 보게 되면 불법 공매도 일정한 절차 대차 잔고를 맺고 그 다음에 공매도 절차를 들어온 것들이 금감원에서 보게 되면 많이 없대요. 생각보다 많이 없다기보다 그런 것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책적인 부분을 바꾼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 관련된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혹시나 여기 관심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매일 공표되는 그 KRX 시스템 가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확인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10%대인데 공매도가 청산이 됩니다. 청산돼서 나가서 10%대인데 한 3%가 나갔다. 7%대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공매도가 이루어진 거죠. 종목들 잘 보다 보니까 안 갔어요. 오히려 지금 공매도가 더 늘어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쪽에선 오히려 늘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는요. 늘 수가 없고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늘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거 있기 때문에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외해서 유동성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공매도 잔고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 요거는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그건 한 번씩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처음에 너무 과하게 집중된 쪽들이 2차전지가 있다 보니까 2차전지가 그렇게 급하게 상한가 들어갈 듯이 강했던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쪽이죠. 호텔신라 이런 것들 쭉 있고 뭐 나머지 두산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어떤 잔고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체크하면서 그게 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종목들 한번 구성해 보시면서 흐름들 체크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KLX 정보 시스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공매도 관련된 통계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맹점이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고 코스피, 코스닥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조회일자는 이게 잔고가 결제가 되다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느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되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보는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는 또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냥 공매도 잔고 상위 그래서 유통 거래 주식수 대비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만큼 비중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거는 발 빠르신 분들이 엑셀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되 그래도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정도도 많네. 총 잔고 대비해서 7%까지 들어왔다. 좀 심하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잔고 금액이다 보니까 높이 치게 되면은 금액이 또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바뀝니다. 왜냐면 금액이니까 P 곱하기 Q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잔고 금액도 내려가겠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국업이 올라가서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얼만큼 많을 것인가라고 하는 스타일은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중국 소비주는 망했네요. 공매도 이렇게 많네요. 근데 이런 잔고가 만약에 7.8%였는데 시장에서 이게 지금 공매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청산한 게 나왔습니다. 이게 6.9%로 떨어집니다. 공매도가 청산된다는 얘기겠죠. 괜찮다. 근데 쭉 가는데 SKC 같은 경우는 5.5%인데 오히려 시장은 올라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그러면 보셔가지고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숫자가 바뀌었네 라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지수는 올랐다. 그럼 이것들은 공매도 청산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된 화면 또 하나 보게 되면 지금은 코스닥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저 위쪽에 많이 위치했다가 에코프로 BM은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 사이에 며칠 사이입니다. 이게 좀 많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은 저점에서 한번 쭉 움직였을 때 청산이 좀 됐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왔는데 잔고 순위는 떨어집니다. 그럼 그만큼 청산이 됐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쪽을 보시되 의외로 지금 종목 쪽은 바이오 쪽이 좀 많아요. HLB,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타겟이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이런 것들 매매 잘 안 하십니다. 바이오죠. HLB는 또 유명하죠. 공매도랑 싸움을 계속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성과가 좀 나오느냐? 아직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마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네페스, 약간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심텍 이런 것들 생각보다 반도체 쪽인데 좀 묵직한 것들 2차 전지인데 저희가 잘 아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조금 다른 2차 전지들 서진 시스템 이것도 알루미늄 함체 관련된 회사긴 한데 이것도 의외로 좀 공매도 많았고 이런 것들이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의 변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인선 ENT 같은 이런 회사들도 공매도 잔고 많다 보니까 청산되면서 한번 쭉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의 변화들 같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뭘 살까라고 하셨을 때 다양한 정보들 찾는 것도 저희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해야 될 일이겠죠. 한번 이것도 넣고 인터넷에 즐겨찾기 들어가시게 되면 가끔씩 뭘 살까? 맞다. 공매도도 한번 보라고 그랬지. 클릭해서 보시는 것도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섹터를 봤었을 때 지금 두 가지 섹터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기준점으로 맞추는 섹터입니다. 이쪽이 강하면 이쪽이 약하고 이쪽이 약하면 이쪽이 강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 성장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금리들 흐름들 보셔 가시면서 의미 있는 지지권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AI, 로봇, 인터넷 플랫폼 어렵게 말씀드리니까 죄송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이게 되겠죠. 게임, 바이오 이쪽들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 종목들의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이번에는 또 매물 나왔다가 또 움직일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 중에서 뭘 매매하겠느냐? 저라면은 일단 폭을 여기 많이 맞추고 2차 전지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2차 전지는 지금 뭐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즉 펀더멘탈은 아직 그대로인데 너무 밸류를 심하게 깎았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과정들이 크거든요.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들, 산업에 대해서는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그 부분은 나중에 섹터를 통해서 당신은 2차 전지 어떻게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민수의 가치 투자에는 항상 섹터가 집중적으로 나가죠. 기회되면 2차 전지 한번 뽀셔보기, 발라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까지도 여전히 모멘텀 괜찮다라는 쪽은 AI 로봇 쪽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게임 쪽은 약간 지스타에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 연결되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연결될지는 한번 흐름들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이름은 바이오라고 쓰고 종목은 천차만별로 움직입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알고 있던 비만 치료제 쪽 그리고 이번에 종근당 같은 경우 계약 크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섹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알테오전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올라오는 변화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합병되다 보니까 기대감 높은 이런 변화 이것도 만만치 않게 공매도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의 변화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집중할 쪽은 이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은 어제 2차 전지가 그렇게 난리를 펴도 SK하이닉스는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관심이 높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사이클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반도체는 이거 다 아시는 얘기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공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날 때 사야 된다. 안 좋을 때 샀다가 좋다고 그렇게 난리 날 때 팔아야 된다. 이 사이클에 대한 관점들은 저희가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건 적자인데도 왜 이렇게 올라가요? SK하이닉스 과거의 고가가 15만 원인데 왜 지금 13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알파 AI가 끌어나오면서 나오는 어떤 HBM의 변화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D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쌓여서 패키징화 돼서 들어가는 아주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첨단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이어지다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반도체주를 사는데 나는 아예 작은 종목 모르겠고 그러면 SK하이닉스 조정 때 아니면 흔들릴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거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이번 사이클은 과거는 항상 전공정이 우위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은 후공정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 같이 보시는데 많이 좀 오르고 안 빠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흔들릴 때마다 보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뭐 한미반도체 이것도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거고 또 오늘 신고가 납니다. 왜 약간 비싸다고 보는데 신고가가 날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하고 나머지 회사들도 칩을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기는 또 들어갑니다. HBM이. 내후년 정도도 거의 북트 아웃 예약이 완료될 정도까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쪽은 계속 그러면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좋겠죠. 한미반도체, ISC, TFE,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거기다 플러스 지금 막 움직이는 뭐 PSK홀딩스 그리고 뭐 STI 뭐 이런 쪽까지도 다 같이 연결시키면서 좀 후발주자가 프로텍, 제우스, 뭐 인텍플러스 이런 쪽까지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쪽까지 다 확인하면서 후공정 관련 쪽도 중심으로 보시고 DDR5도 어차피 내년 가게 되면 전환율이 50%까지 이상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빨리 되면 실적이 나오겠죠.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회사들의 변화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자. 그럼 전공정 안 돼요? 아닙니다. 전공정도 가는데 아마 전공정은 제 느낌에는 삼성전자가 턴하면서 의미 있는 가격대들이 들어갈 때 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원익 IPS, 테스 이런 회사들이죠.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은 약간 거기에 걸맞춰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고 이게 먼저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들이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들 또 보니까 주식 안 했던 친구 아니면 다 팔고 정리해서 다 몰라 라고 했던 친구들도 야 다시 사야 돼? 지금 주식 할까? 라는 쪽으로 문의가 오는 거 보니까 지금 다시 조금씩 물들어오는 뭔지 알죠? 머니 이렇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시장 흐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종목 장세라도 나올 환경이 됐기 때문에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환경이 바뀝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도 화이팅! 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신생 유튜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너무 적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셨다가 내용 좋은데 앞으로 또 받아봐야지 하셔야지 그냥 어딜 가십니까? 발목 잡을 겁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